제가 많은 세미나를 돌아다녀봤는데 그 어린 친구분들이 많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여자 개발자 모임 따라서 많은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 늙은이가 와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나름 이렇게 늙진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저 때는 원래 연상을 좋아할게요. 너무 아줌마라고 불러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니까. 앞에 계신 분 피드백 되게 잘 주시는데 얼마 받으셨어요? 돈은 못 받고 실장 직함 받았습니다. 직함으로 고용 예정입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좋은 세미나에 초청해주신 우리 유명한 부대표님 맞으시죠? 그냥 실장 아저씨 실장님, 예, 실장님. 유명한 실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기술 관련된 세미나보다는 간단히 제가 어떻게 여자 개발자로서 지금 6년 정도 살았는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간단히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전수현이고요. 지금 여자 개발자 모임패널 커뮤니티를 만든 지 6년 정도 됐고,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200명 정도 중요한 건 여자죠. 예, 중요한 건 여자고 남성분들은 가입을 못하세요. 블록타워에서 본 것 같아요. 놀라시죠? 국내에서 최초 그 예산 개발자 커뮤니티 있고, 그리고 저는 현재 그 한국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 그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자바 웹 개발을 하다가 이번에 빅데이터 하도 아시나요? 예, 그쪽 개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제 아래 주소는 이렇게 사진도 많이 달라서 가끔 이제 못 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에 커뮤니티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커뮤니티 설립 방금 제가 처음에 이제 개발자의 길을 걷고자 해서 신입으로 이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한 회사에 면접을 갔는데, 그 회사가 10년 된 회사였는데 10년 동안 모든 개발자분들이 다 남자고 저를, 그러니까 여성 개발자를 저를 최초로 뽑으신 거예요. 그렇죠. 좀 많이 놀랐는데, 그분들은 실제 이제 여자 직원이라고 하면 격리하시는 분과 디자이너 분들도 계셨지만 실제 같은 동등의 그 개발자를 다루시기는 이제 신입만의 처음이신 거였죠.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그 쉬는 시간에 담배 피러 가실 때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알짠 그 아이디어와 그 한참 신입이어서 뭐든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 싫어서 숨을 참아가면서 그 담배 피는 시간까지 항상 공유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여자 개발자를 대하는 부분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업무를 저한테 주시고, 그러니까 저랑 같은 동기 남성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6개월 동안 2개의 프로젝트를 띄고, 저는 유지보수와 거의 이제 고객들의 이제 전화 업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실력이 그렇게 3명이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고 고만고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격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또 격리 업무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신입 때 얼마나 그 열정이 컸겠어요. 지금 계시는 분들도 열정이 정말 많으셨겠지만 신입 때는 더 넘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퇴사를 하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나는 게, 혹시 제 주위나 아니면 이 회사에 동등한 동성의 그 여성 개발자가 계셨으면 그분들도 이런 경험을 처음 겪어보진 않았을 테고, 그리고 저도 이런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서 좋은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으로 이제 혹시 여성 개발자만 모이는 커뮤니티가 없나 찾아보다가 없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기존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사랑넷이라는 유명한 DB 사이트 커뮤니티가 있는데, 각종 커뮤니티 제가 참여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5차까지 술을 마시러 갔어요. 항상 모임에 1차 술, 1차는 삼겹살이랑 고깃집이고 2차는 맥주집, 3차 뭐 당구장, 4차, 5차. 저도 5차까지는 몇 번 참가를 하다가 이게 도저히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계속 술 마셔야 되고 담배 냄새 맡아야 되고, 또 남성분들 이제 예쁜 여성분들이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여성들만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고, 처음 설립 동기는 이제 그렇게 시작됐긴 하지만 3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여성 개발자들의 네트워크 및 멘토링을 형성을
하자. 왜냐면 워낙에 그 IT 산업에서는 여성 개발자들이 소수기 때문에 실제 그 동성의 멘토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성의 멘토들이 더 잘해줄 수 있지만 뭔가 그 이성들이 채워주지 않는 뭔가 부족한 2%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성의 멘토링을 형성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는 감수성과 유연성, 섬세함을 겸비한 커뮤니티를 만들자. 물론 이제 이 우분투 개발자 커뮤니티도 감수성이 있겠죠? 개콘이 생각나는데 유연성 없나요? 섬세함. 괜찮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여자분들이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여기 앞에 계시고 한 5명 내외 정도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여성 개발자들의 커뮤니티 참여를 높이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되게 막 이런 거 행사 참여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인데 오차까지 술을 먹으러 가기랑 솔직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2차까지요? 그때 6년 전에는 술 문화가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아서 그런 부분을 해서 이 3가지 동기로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고 있고, 맨 위에는 그 저희 커뮤니티 주소예요. 네이버에 등록돼 있고요. 그리고 설립일은 2007년 5월 24일 석가탄신일날 제가 이제 놀 때 할 일 없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회원수는 이제 올해 7월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3,300명. 중고등학생이 5% 정도 되고 여대생들이 20%, 그리고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가 한 50, 70% 되고 나머지 이제 40, 50대, 15년차 개발자분들이 많으시고, 뭐 70대, 80대, 그리고 5세, 막 6세,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아마 남성분들이 본인들의 어머니의 아이디나 자신의 딸의 아이디로 이제 가입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은 그냥 눈 감아주고 있고요. 평일 진행 접속자 수는 이제 200명 정도 되고, 하루 페이지 뷰 최다는 이제 800회. 아마 저기 이제 남성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셔서 감사하게도. 그리고 비회원수 포함하면 1000회 정도 되고요. 저희는 이번에 JCO라는 자바 커뮤니티 그 협회에 가입이 돼서 스터디룸을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릴레이 세미나라고 해서요. 이렇게 실제 IT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님들, 그러니까 유명한 선배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지금 그 개발자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는 최초로 남성 쿼터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은 에자일 컨설팅의 김창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세미나를 개최할 때 딱 선착순을 개최하면은 뭐 50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1명부터 50명까지 다 남자예요. 워낙에 빠른 정보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여성 쿼터제를 두셨더라고요. 남성 30명, 여자 20명 그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조금 정보를 늦게 받아도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반대로 남성 쿼터제를 둔 거죠. 우선 저희 먼저 접수받고 남성분들. 근데 실제로 보면 남성분들이 더 많으세요. 접수하시는. BDRS라고 해서 저희가 여자 개발자 모임인데 가끔 이름이 촌스럽다.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여게터 뭐 브루터도 아니고 여기에 뭐 뭔가 촌스럽다는 그 항의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 좋다 해서 저희 부제를 뷰티풀 디벨로퍼로 했어요. 제 얼굴을 보시면 동감이 안 가시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래서 BDRS라고 해서 뷰티풀 디벨로퍼 리더십 세미나라고 해서 책을 읽는 모임이에요. 1박 2일로 예쁜 펜션을 빌려요. 저희는 더러운 데는 안 돼요. 저 비싸고 예쁘고, 그리고 음식도 인스턴스 음식은 아니고 직접 저희가 해 먹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그렇다고 뭐 상추쌈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깔끔하게 하는 좀 건강식으로 해 먹고, 책을 한 권에 선정을 해서 그날 같이 읽어요. 뭐 미리 책을 읽고 온다 그런 게 아니고 책을 읽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1박 2일 동안 밤새. 근데 거의 한 20명이 오신다고 하면 맥주가 이제 그 페트로 2병 가져오면은 그것도 거의 안 드시고 거의 이제 수다와 과자 그걸로 이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나 설립 기념 파티 그리고 송년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토는 저희는 다양한 개발자들이 엄청 많아요. 저를 포함 저는 이제 웹 개발자였다가 지금 이제 뭐 빅데이터 개발자인데 게임 개발자도 계시고 뭐 서버 개발자, 리눅스 개발자 뭐 다양하죠. 기획자도 계시고 테스터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그 IT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계시는 곳이라 좀 친정 같은 휴식처 같은 그런 커뮤니티가 저희의 모토예요. 오셔서 뭐 회사에서 어떤 오타쿠 같은 분이 자꾸 날 괴롭힌다 막 그런 욕 같은 뒷담 있잖아요. 뒷담이 아니고 뒷말이 뭐 그런 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그런 것들도 가끔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수다를 떠는 그런 모임. 술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의 안 좋아하셔서 고등학생 같이 보이시는데 술 좋아하시나요? 네. 예, 분포도는 당연히 여성이 100%고 아까 말씀 이거는 조금 이제 바뀌었어요. 10대, 20대. 아무래도 20대랑 30대가 가장 활발하게 사회 활동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는 나이라서 저렇게 분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BDRS 행사예요. 저희가 가평이었는데 책 빌려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많은 남성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유명한 분들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몰랐어요. 네. 죄송하지만 남성분들은 좀 물론 만장일치가 되면 남성분 초대하겠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릴레이 세미나 가만히 보시면 남성분들이 더 많아요. 아저씨네요. 네. 아저씨. 여기서 커플이 돼서 지금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한테 옷을 사줘야 되는데 연락도 없으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소개를 해주거나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 정장이라든지 그런 거 맞춰주거든요. 그런가요? 얼핏 남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는 국내는 모르겠어요. 기업이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 나이파라든지 뭐 SK 플래닝 같은 기업에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제도가 지금은 조금씩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기업 그리고 스폰서가 여성 개발자들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거의. 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 그런 스폰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여성 개발자들도 저희 우리나라처럼 소수거든요. 근데 조엘 스폴스키라고 아세요? 조엘온 소프트웨어라는 책 아시죠? 예. 그분이 2008년도에 웹앱스폰이랑 컨퍼런스에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초대를 해서 오셨는데 직접 이제 악수를 하면서 너네 나라 여성 개발자 몇 명이야? 제가 이렇게 반말 아니겠지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웹스폰에서 3,000명이 왔었나? 그래서 여성 개발자 한 10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 여성 개발자가 많냐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네는 얼마나 되길래 하니까 5%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구글 코리아 초청을 받고 그 조엘 스폴스키가 차린 스택 오버플로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 스택 오버플로어 거기 개발자 거의 최초에 참여했던 개발자 2명이 오셔서 제로드랑 그 알렉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분들에게도 여쭤보니까 뭐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확률을. 그래서 그런 이제 아무래도 해외 쪽의 사례들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자 제가 이제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해외 쪽으로 지금 접촉을 많이 하려고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올해 5월달에 그 오라클 회사에서 커뮤니티 리더들을 그러니까 각국에 있는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청을 해서 뭐 비행기표, 호텔비 전부 다 무료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물론 이제 오라클 자바에 대한 제품으로 홍보를 해주는 그런 기획이었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커뮤니티 리더들을 만난 모임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앞에 빨간 줄은 태국 쪽의 그 자바 커뮤니티 리더고 그 호주랑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한국, 캐나다, 미국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말하는 뭐
거의 안 했어요. 원피처럼 했는데 많은 그러니까 저분들 중에서도 관심을 저희 커뮤니티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연락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우리 커뮤니티에도 좀 많은 도움을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개발자의 인생 살인. 또 눈물 없이 또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눈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개발자가 된 이유는 처음에 제가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공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구하는 중에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어떤 아르바이트냐면 재고 관리를 해주는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라클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고 관리를 해주는 오라클 프로그램에 저는 클릭만 하면 그 하루의 재고가 이제 서버로 전송이 돼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였는데, 그때 문득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넣으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윗분께 하니까 너가 전산실 가서 직접 개발자한테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산실이 뭔지도 몰랐고 개발자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갔더니 여성 개발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 옆에 여기 앉아가지고 보라고 뭘 원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원한다 하니까 그분이 이걸 펴셨어요. 이게 에디트 플러스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플렉시스였나? 플렉시스. 아무튼 이 글씨체예요. 이 글씨체를 보는 순간 완전 대박, 진짜. 저의 기능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이 소스 코드가 정말 있잖아요. 그 머리 위에서 이렇게 그런 거 정말 잘생긴 남자를 보는 그런 눈빛처럼 정말 저는 이 순간에 이 코드를 보는 순간 이건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영어가 그 순간 그때도 제가 영어를 정말 싫어했는데, 그래서 이거 해보자 해서 자격증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해서 컴퓨터 공학과를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아까 그 10년 된 그 회사였는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6개월 만에 그만두니까 많은 곳에 서류 지원을 했는데 제 딴에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회사를 그만둬야만 했었던 이유. 공감하시죠?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신입이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냐. 그래서 전 제 얘기를 당당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이 참으로 안 됐다가 SI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SI 산업. 아직은 모르실 거지만 거의 3D라고 하는 그 개발자 직업이 이 SI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많은 개발자들이 정말로 이 IT를 포기하고 치킨집을 차리거나 지금 커피숍을 많이 차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파생된 산업이 바로 이 SI 산업인데, 이 회사는 경력자분들은 거의 안 가세요. 왜냐면 힘든 걸 알고 어떤 회사가 안 좋다는 걸 이미 소문을 익혀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모르고 딱 여기 들어갔는데 금액 많이 준대요. 정직원으로. 여기는 면접도 슬슬 보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를 이해를 해주겠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그때 10군데 넘게 취소를 받았는데 너무 기뻐서 저희 집이 경기도 의왕시라고 해서 수원과 안양 사이. 그래서 여의도로 편도 2시간을 매일매일 출근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쉬는 날도 없었고 공휴일도 없었어요. 그거를 3개월 이상 하니까 갑자기 이제 칫솔질을 하고 있었는데 입에서 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에서 웃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지금 생각하면 조금 재밌긴 한데, 그때는 난 이제 곧 죽는구나. 왜냐면 아침 7시에 나와서 9시부터 연락에 코딩하고 저녁을 먹고 와서 7시부터 8시간 정도를 더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친 이 하드 마우스 질이랑 키보드를 눌러서 아직도 이 오른쪽 팔 이쪽에서 여기까지 아직도 아파요.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뭐 직원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안 바꾼다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때는 손목
손목 그 뭐라 그러지? 손목 그 베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응.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 진짜. 저는 좀 잘못 사용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아무래도 여자기 때문에 새벽 맨날 3시에 퇴근하는데 한 번도 먼저 주무시지 않고 맨날 마중에 나오셨어요. 택시 안전하게 내리는지. 그래서 집에서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제발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한 명이 나가면 돈이 몇백이 깨져요. SI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입이었는데 중급으로 뻥튀기가 돼서 그 회사는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받는데 저는 이제 150만 원을 받다거나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아직도 그런 게 정말 허다해요. SI 쪽은. 그랬는데 그만두겠다고 제가 이렇게 손을 비벼가면서 제발 그만두게 해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오히려 무릎을 꿇으시면서 너가 나가면 얼마나 손해냐. 그리고 너 지금 나가면 6개월, 너 전에 6개월 만에 그만둬서 취업 힘들지 않았냐. 조금만 참아보라고. 근데 여기가 꽤 유명한 금융 SI였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며칠 동안 정말 사정사정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발 그만두게 되면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만둬가지고 내가 진짜 다시는 내가 SI를 다시는 안 간다. 이를 까먹고 진짜 그 뒤는 SI 안 간다 해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전산실에 취업을 했죠. 전산실. 아, SI 진짜. 절대 SI는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보통은 경력 뻥튀기를 하고 개발자가 아닌 그냥 단순히 그 아시죠? 그 뭐라 그러지?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바, C, 뭐 PHP, JS에서 뭐 일단 해가지고 자바 일로 와 있어 트럭 몰고서 가는 거예요. 노동자 뭐라 그러지? 건설하시는 건설 노동자 분들처럼. 예, 맞아요. 인력시장. 블랙 회사라는 일본 영화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SI 업체에서. 그래서 진짜 다 사라져야 돼요. 옛날에 이게 어떻게 파생이 됐냐면 옛날 20-30년 전이었나요? 그때는 쌍용 쌍용 쪽에서도 그 LG CNS 같은 그런 곳이 있었어요. 쌍용 정보, 예, 맞아요. 쌍용 정보통신과 삼성, 그 LG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크게 이제 해서 각각의 이제 업체를 채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불렀어요. 그리고 LG는 8천만 원 불렀어요. 쌍용에서 우리 3천만 원에 하겠다. 그러니까 쌍용은 그냥 지금 없었어요. 쌍용 정보통신 그거 없었는데 진짜 괜히 없어진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후려치니까 정부에서는 아주 좋다고 그냥 바로 쌍용을 잡았죠. 쌍용에서 또 하청업체, 아웃소싱 업체에다 쪼죠. 이제 쪼고 빨리빨리 해라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쪼는데 당연히 어떻게 1억짜리를 어떻게 3천만 원에 그 프로젝트가 그 완성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프로젝트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쌍용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유지보수비를 좀 많이 받고 유지보수를 해주겠다 해서 그 유지보수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는 유지보수비를 더 많이 오히려 1억보다 더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점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파생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속한 곳도 엄청 작게 후려쳐가지고 3명의 개발자가 맨날 그렇게 고생을 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쌍욕을 먹었거든요. 예, 엄청 욕 먹었어요. 그 쌍용에서. 아직은 그런 기업들이 쌍용? 계획 주신 거야 지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쌍용이니까 쌍욕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쌍욕해도 되나요? 예, 농담이고. 이제 한 5년 개발자 되니까 제가 연합 커뮤니티 리더로 하면서 한 3년 전에 구글 코리아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 뭐라고 해서 인사팀에서 잠깐 시끄러워지시면 포커스 해주시고요. 예, 구글 코리아에서 점심 사줄 테니까 놀러 오래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인사팀에서 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여성 인사팀
여기 계시고 제가 앞에 앉아서 둘이서 점심만 거기는 뷔페니까 뷔페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 엔지니어가 제 옆에 앉더니 헬로우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별의별 이제 그 문장이 막 떠오르지만 단 한마디도 못했어요. 구글의 인사팀에 그 인사부에 계시는 분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저의 행동을 보시고. 왜냐면 단 한마디, 제 이름도 소개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진짜 충격이어서 그동안 그래서 그 일 뒤로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새벽에. 근데 단 한 번도 리뷰를 안 해서 영어 실력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일만 하고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잊혀지고 있다가 작년에 그 애 무슨 출판사 있잖아요. 예, 그쵸. 애 출판사에서 이제 HTML5를 번역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어요. 당연히 저는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제 기회를 잡았죠.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라 잡아가지고 샘플 페이지를 5페이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사용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웃겼겠어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분들이 있어요. 기술책은 쉽다. 내가 기술을 알기 때문에 쉽다고 하시는데 전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당연히 이제 거절을 당해서 이건 안 되겠다. 경력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영어가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에 있고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다른 그 원서를 볼 때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영어를 조금 잘하면 이렇게 외국 개발자들을 만나서 좀 더 넓은 견문을 또 경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어학연수라고 1,000만 원 내가지고 학원에 나갔어요.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주 6일 동안 6개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상품권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가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입에서 피는 안 나와서 되게 즐겁게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영어의 베이스를 이제 갖춰가지고 어제도 스택 오버플로우 개발자들이랑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상하이 그때 갔을 때보다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 제로드라는 친구분 중에 여성 개발자가 계시는데 그분도 미국에서 저 같은 여성 개발자 커뮤니티를 위한 그 활동을 하고 계신다. 소개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이제 약속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했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나중에 다시 번역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 사진은 왜 쓴 겁니까? 이거? 니가? 이거 있잖아요. 번역 도전하는데 니가 이거? 이 사진 아시죠? 상담비의 구려? 그런가? 오? 그 다음에 이제 IT에서 여자 개발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세계 최초 이 프로그래머가 여성이다. 아셨던 분 손 들어주세요. 어깨를 많이 하시네요. 예? 예, 맞아요. A가 러브레이스라고 해서 한참 언니시죠? 1815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A가 프로그래밍이 생겨났어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시라면 아마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매년 3월 24일 날 해피 에이다 러브레스 데이라고 그 findingada.com 여기서 매년 개최를 해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약 2,000명의 그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 댓글로. 그래서 여기는 BBC랑 컴퓨터 위클리라는 이제 잡지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지금도 이제 저도 여기 가입을 했더니 매일 이제 가끔 날라오더라고요. 이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 프로그래머가 여성이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디버그라는 용어 아시죠? 그리고 컴파일러. 이분은 그레이스 호퍼라는 분이신데 에이다 러브레이스보다는 동생이세요. 190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는 아니지만 92년도에 돌아가서 세계 최초 컴파일러를 제작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 이분이 만드셨고 코볼의 어머니시죠.
코볼 아시죠? 코볼 아시죠? 그렇죠. 많이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미군 관련된 그런 전국 프로젝트를 하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그 뭐라 그러지? 컴퓨터가 다운이 됐나 아무튼 문제가 생겨서 그 어떤 문제인지 찾아보다가 컴퓨터 안에 나방이 낀 거예요. 실제 이 나방이신데요.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마 한국어는 외워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이제 나방님이 거기 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디버그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프로그램 버그. 정정할게요. 프로그램 버그. 디버그가 아니죠. 그리고 여자 개발자가 필요한 이유. 자, 여자 개발자가 필요한 이유. 여자 개발자가 필요하십니까? 네. 왜요? 그냥?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좋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National Council for Women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곳에서 그 여성과 남성 비율의 조합을 이룰수록 여성 개발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증가를 시키는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거짓말로 쓴 게 아니고 실제 연구 결과를 좀 포커스 해주시고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에자일 컨설팅의 김청준님이라고 해서 이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워낙에 유명한 스타 개발자라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IT 업계는 특히나 지나치게 남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녀가 골고루 일할 수 있으면 더욱 즐겁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이분도 저희 커뮤니티를 서포트 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바쁘신데도 항상 세미나에 무료로 오셔서 저희가 지원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제 돈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료로 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그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아까처럼 구글 코리아에서 인사 담당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남자가 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여자가 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본인들은 여자 개발자가 너무 없대요. 그래서 그런 여자 개발자의 부족은 그러니까 우리는 구글 코리아의 손해라고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쭤봤더니 그때 비밀이라고 아무한테도 누설하지 말라는데 그분이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에서 여성 개발자가 몇 명이게요? 물건이 아닙니다. 예, 맞아요. 한 분이세요. 되게 충격적이죠. 그때 점심 식사하면서 한 번 만났는데 여성분들이 지원을 안 한대요. 뽑고 싶어도 지원 서류를 안 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 지원 많이 제가 구글 시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져서 해주시면 좋겠고 자, 쉐릴 샌드버그 누군지 아세요? 이 가래 알겠어. 바로 있네. 페이스북 COO는 Chief Operating Officer, right? 야, 먼저 구글에 계시다가 이번에 또 페이스북에 오신 거죠? 마크 주커버그 때문에 이분이 얼마 전에 테드에서 발표를 했어요. 왜 전 세계의 여성 리더들은 이렇게 적은 것일까? 왜 이렇게 적을까?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데 구글 검색을 통해서 보시면 한글 번역도 되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이요 책상에 앉으셨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를 진정한 동료로 만들라. 그리고 그만둬야 하기 전에 그만두지 말라. 자, 책상에 앉아라는 어떤 말이냐 하면 이제 이분들도 연구를 했는데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몇 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남성 개발자죠. 남자 신입사원들이 있고 여자 신입사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남자 신입사원들은 첫 연봉 협상에 거의 100%가 본인이 제안을 해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자 신입사원분들은 협상을 거의 안 하세요. 그 중에 7%만 협상을 하고 나머지는
주는 대로 그냥 받으시는 거죠. 걸적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항상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주도적이지가 않고 항상 구석에 앉아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뭐 질문이 있다고 하면 같은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손을 들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 이제 스피커가 말하면 발표자가 이렇게 말씀하면 여성분들은 내려요. 근데 남성분들은 내리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자신감을 통해서. 그리고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과를 남자분과 여자분들 둘이서 성과를 똑같이 이뤄냈는데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은 다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성공한 거야. 이렇게 본인의 자신감을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 그 인사 고가라든지 성과, 그 프로젝트에 엄청난 고가의 점수를 받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겸손하신지 모르겠지만 다 동료들 덕분입니다. 저는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놓은 뿐입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뭐 좀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되게 정말로 개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세미나에서 발표 부탁드리면 아는 것이 없다고. 알지 못해도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본인들의 커리어에도 중요하고 자신감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워낙에 겸손하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책상에 계속 앉아서 본인을 어필을 해라. 여성분들 알아들으셨나요? 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동감이 안 되실 텐데 너무 어리셔서 저처럼 나이가 저랑 비슷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동료를 진정한 동료로 만들라.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둘이 똑같이 정직원이에요. 근데 여성분은 똑같이 일을 하고 나서도 집에 들어오면 애 봐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남성분은 거의 안 도와주세요. 똑같이 반반. 같은 정직원이고 같은 일을 하면 당연히 반반씩 집안일을 도와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미국도, 선진국인 미국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여성은 힘들어지고 회사 일에 지치고 그러다 보면 또 애가 칭얼거리고 그러다 보면 또 그만두고. 근데 또 다른 반대편의 문제는 너무 사회 성공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남자에게만 돌린다는 거죠. 항상 남자가 성공해야 되고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을 워낙에 옛날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야 여성에 대한 그 입장이라든지 그런 입지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거.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대는 힘들다, 바뀌기는 힘들다. 다음에 미래 세대, 지금 앉아 계신 지금 여성분들과 지금 어린 남성분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알아들으셨나요? 네. 바꿀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만둬야 하기 전에 그만두지 말라. 보통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한 분? 직장남들은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래 애기가 엄마 가지마 울면서 막 제 치마가 잡으면 정말 눈물을 막 참으면서 이를 꽉꽉 물고서 출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맨날 그러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눈에 밟힌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 때문에 그만두고 일 때문에 또 그만두고 시어머니 뭐 별의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정말 그만둬야 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그만둬라. 물론 입에서 피가 나오거나 몸이 쓰러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말 내가 내 몸에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끈기를 갖고 참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부산 안창호 선생님이신데 여자 개발자로 살아가는 법. 근데 가끔은 왜 우리가 소수기 때문에 왜 맨날 손해를 봐야 되냐고, 왜 우리나라에는 성공한 여성 개발자가 없죠?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성공했는데. 농담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고 도사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왜 우리 가운데는 인물이 없는가?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다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는가. 그래서 우리 여성 개발자들도 그리고 여성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물론 이제 꼭 여성에 대한 치우치니가 아니고 이제 남성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이제 본인들이 왜 내 주위에는 인물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뭐 잘생긴 인물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농담이고요. 그런 이제 인재가 될 만한 인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제 자식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그 훌륭한 아니면 린스 토발드라든지 훌륭한 오픈소스 개발자로 키우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정말 중학생분들, 고등학생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픈소스에 관심을 가지셔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크 주커버거나 또 구글의 그 창시 누구시죠? 예, 그런 분들처럼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왜냐면 기술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끈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진 그 마음 그대로 열심히 개발에 전념하시면서 그리고 주위에 혹시 여자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로 데려오십시오. 제가 좋은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신가요?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가사나 육아부시에 있어서 남편분하고 반반씩 시행이 잘 됐겠지만 주변에서 보면 가장 해결하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람이 없나요? 보시면 제가 그 만나뵌 분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여성 임원분들과 오라클의 여성 임원분, 오라클의 19년 또 제가 여쭤보는 건요. 가장 아이디어라는 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예. 한국 여성 개발자분 평균적으로 선택하는 아. 예를 들면 뭐 사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약간 뭐 조건이나 그런 걸 더 완화시켜가지고 회의가 적지만 시간이 조금 더 일찍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 중에 쓰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임원분들은 돈이 고 임원직이기 때문에 그 가정부로 그 채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일반적인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해요. 본인이 육아휴직을 나오고 한 3년간 아이 때문에 쉬었어도 너무너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찍 퇴근을 해야 돼요. 애기 때문에 유치원에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몇 분들은 그 연봉을 포기를 하고 야근이 거의 없는 저 SM이라든지 그런 조금 힘들지 않은 그런 업무를 선택하시는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으시고, 또 다른 분들은 프리랜서를 하시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뭐 6개월이면 6개월 끝나고 조금 더 쉴 수 있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프리랜서라고 해서 SI 빡센 프리랜서는 아니고 좀 SM 성향이 깊은, 그리고 전산실이나 조금 안정된 기업 같은 그 솔루션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조금씩 생겨나길 바라는 부분은 제니퍼 소프트라는 그런 이제 자바 관련된 이제 그 모니터링 시스템인가요? 예, 그 회사가 여성에 대한 그 복리 유생이 너무 좋아, 정말 좋아요. 뭐 임신을 해도 육아휴직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NHN에서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제가 다녔던 컴투스라는 곳 아신가요? 예, 거기를 다녔었는데 거기서는 모유 수유하는 곳이 있고, 워낙에 CEO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하는 곳을 제가 한번 가봤더니만 청소하시는 분이 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말로만 그런 여성에 대한 지원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본인들이 정말 일을 하고 싶고 능력을 키우고 싶지만 커리어를 계속 쌓고 싶은데 가족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만두시거나 쉬운 일로 SM 그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돌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식으로 잠깐 나오신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가는 건가요? 나중에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직종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렵진 않아요. 저희 회원분 중 한 명이 3년 동안 윈도우 시스템 개발을 하셨는데 5년을 쉬셨어요. 아이 때문에. 근데 너무 일을 하고 싶어서 중간중간 본인은 아예 면접 볼 때 나 저 야근 못해요. 6시 칼퇴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다 거절을 해요. 당연하죠. 누가 야근 안 하는 사람 뽑겠어요. 야근을 안 시켜도 야근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이번에 시어머니를 대구에 계신 시어머니를 올려가지고 업로드했어. 부탁을 드려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부러 집을 사가지고 5년 동안 대출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회원분은 대출이긴 하지만 대출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훨씬 지금 연봉을 엄청 낮게 작게 지금 깎고 들어가셨는데 항상 연락을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얼굴도 되게 많이 피셨어요. 맨날 집에서 그냥 애랑 막 싸우고 정말 맨날 파자마 입고 화장 안 하고 진짜 좀 놀랐어요. 처음에 맞는지. 근데 지금은 정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꾸미시고 또 본인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분들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평생 저희 키워주셨는데 손자 손녀가 또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업에서도 많이 정부에서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유명한 대표님 어떠신가요? 예, 일단은 또 질문 없나요? 없습니다. 남자님은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이고 없네요. 질문 없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1박 2일로 책 보실 때 어떤 책을 보세요? 저희 조엘 소프트웨어랑 피플웨어라는 책이 그러면 그러니까 IT 쪽으로 책을 보신다는 얘기죠? 예, 맞아요. 근데 워낙에 이런 우분투 개발자 커뮤니티처럼 그런 한 분야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정하기가 조금 힘든데 보통 개발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을 거의 선정을 해요.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신가요? 요즘 책 많이 나왔잖아요. 뭐 프로그래머의 길이라든지. 아, 저 그거 다 읽었어요. 토론하기는 진짜 책 분량이네. 그리고 저도 커뮤니티 쪽을 많이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그 남자 개발자들끼리도 사실은 커뮤니티가 오프라인 모이면은 뭐 몇몇 사람들이랑 술을 그렇게 마시지 사실 뭐 이렇게 잘 융화가 잘 여자 쪽 커뮤니티들도 커뮤니티 이렇게 모임하면 여자분들 많이 오시나요? 저희는 보통 그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초대 70명 오셨어요. 저희 회원분들이. 근데 그 세미나는 여성 임원들 현재 지금 종사하고 계신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지사의 여성 임원들 3분이 스피커로 나오셨기 때문에 배가 이만하신 분, 내일이 이제 상날인데 그 회원분이 오신 거예요.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내가 곧 죽어가도 이 개발이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바로 앞에서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오셨고, 근데 저희 회원만 70명이 오셔서 그 블루터 단넷의 도안구 기자님이 본인이 기자 20년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은 여성 개발자 본 거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오시고, 그리고 그냥 소소한 모임 같은 경우는 5분 정도, 10분. 저희 한 번 모일 때 7시간 동안 수다 떤 적이 있어요. 커피 마시고. 어떤 커뮤니티 모임을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1회 세미나 왔었거든요. BBSD 모임도 나왔었고. 이제 다시 오시면 좋죠. 그러면 지금 뒤에 지금 시간이 첫 번째 발표가 조금 많이 잡아먹어서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한 많이는 모실 거.